화요일 아침 외신 포커스의 김혜욱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우리나라만 빼고는 다 어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좀 속된 말로 조울증 장세라 그럴까요? 널뛰기 장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루 종일 요동을 치다가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면서 좀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다우지수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이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이번 주 첫날 거래일 월요일장이고요. 보시다시피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주말 동안 각 대표 금융사들이 내놓은 FOMC 관련 예상 보고서 내용 대부분이 아무래도 연준이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 내지는 출구 전략을 명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시장은 한 발 앞선 안도랠리 비슷하게 이번 주 첫 거래일 보시는 대로 급등하면서 다우지수 한 200포인트가량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경 저 미드 지나가지고 수직 낙하하는 구간이 보이시죠? 뚝 떨어지는 구간. 오늘 하루의 가장 깊은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구간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에 저런 눌림목이 형성이 됐다는 건데요. 그래도 장 후반에 회복이 좀 됐다는 것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변동성의 좀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보시다시피 저렇게 오후 들어서 갑작스런 미국의 대량 매도세를 불러왔던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바로 파이낸셜 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거 단신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연준이 이제 출구 전략의 신호를 내놓을 때가 임박했다. 제목도 좀 일단 기분이 안 좋은 좀 그런 표현이고 분위기도 그렇고요. 하여간 우리나라 IMF 때도 그랬고요.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뭔가 이 찬물 끼얹는 그런 기사는 전 세계에서 1등이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바로 그런 언론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파이낸셜 타임즈의 연준 특파원 로빈 하딩은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번 FOMC 이후 있을 기자회견에서 QE 1, 2, 3 다음에 요즘 최대 유행어인데 바로 이 테이퍼링. 화학에서 얘기하면 희석하는 것도 되고 좀 줄이는 것도 되고 이런데 다시 말하면 현행 연준이 월 850억 달러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발언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에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전제를 두는 식으로 말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조건을 두든 간에 이 남녀 사이에도 자꾸 연락 안 되면 헤어질 거야. 근데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헤어진다는 거에 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과 같이 명시하는 것조차도 좀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QE3 진짜 어렵게 진통 끝에 나왔는데 QE3 발표될 때 대의 명분은 실업률 하향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지출 축소하고 세율 인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걸 지원하기 위한 것도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는 민간 경제가 사실상 이런 부채 감축 혹은 정부 지출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세율 인상과 정부 지출 축소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게 확인된 이상 적어도 양적 완화의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이제 충족이 됐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내년 1월달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과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이 합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연준 의장 임기가 내년 초라고 해서 레임덕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없는 이유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진짜 팔 걷어붙이고 이번에는 경제가 사단이 나고 정치적으로 사단이 나더라도 미국 재정 적자는 내가 이번에 좀 잡아보겠다, 개혁하겠다, 건강보험 같은 건 또 밀어붙이면서도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겠다 이렇게 나선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서 버냉키 연준 의장으로 하여금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계속 밀어붙이게 하고 또 양적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 부작용이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유가를 셰일가스니 에너지 독립국 이상 높이라고 미국의 에너지 자급 자족률 높이면서 물가도 또 눌러주고 이렇게 서로 지금 너무나 이 쿵짝이 잘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준 통화 정책이 다른 외부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요즘 들어서 하도
미국 내부에서 또 월가에서는 이 양적완화 축소나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막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난립의 거의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외부 인사의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뭐 최근 어제 김중수 총재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연준 출구 전략이라는 게 우리 증시에 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헝가리 중앙은행 임원 인터뷰를 싣고 있네요. 여기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기로 할까요? 뭘 또 헝가리까지 가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예 나라 밖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또 나라 밖에 뭐 아무나 붙잡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헝가리 중앙은행의 임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얘기인즉슨 가장 이론적인 경제학으로 보자는 건데요. 최근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국채에 투매가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 정부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보통 양적 완화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달러 물량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달러 약세가 가는 것은 저렇게 미국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고요. 근데 저렇게 달러 약세가 갈 경우에는 미국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고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시장 금리가 먼저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연준은 그동안 양적 완화라는 결국은 몇 년 동안 애써놓고서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론적인 얘기는 솔직히 뭐 경제학 학사만 전공한 저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뭔가 이 냉철한 이성을 좀 바탕으로 한 발언으로 좀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은요. 그래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게 깔때기 화법으로 항상 결론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 관련 언론들이나 모든 이제 금융사들이 다 이런 쪽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거의 난리 수준이라고 했지만 연준 FOMC 예상 시나리오에 관련해서는 뭐 각 금융사들이 지금 뭐 자존심을 걸고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GE캐피탈에서 머니 스카우팅 리포트, 먼데이 스카우팅 리포트를 내놨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그리고 기자회견은 목요일 새벽 3시 반에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GE캐피탈 측에서는 정기 간행물을 통해서 이번 FOMC 3단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내용은 뭐 읽어보니까 각 금융사들의 의견을 다 모아놓은 뭐 이런 컨소시엄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GE캐피탈에서 내다보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이번에 연준이 당장 금리 인상이나 출구 전략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적 완화를 수정할 가능성도 적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도 적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 나올 경기 전망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망을 올려잡았는지 내려잡았는지 혹은 실업률 장기 전망을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보는 것이 향후 연준 양적 완화 기조에 있어서 가장 좋은 힌트가 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대로 FOMC 성명서 나오고 경기 전망 공개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결국 FOMC에서는 성명서에서는 별것 없을 것이고 경기 전망을 보면은 그 힌트로 버냉키 연준의장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느낌표를 찍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3단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제목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성명서 나오고 전망 나오고 기자회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제목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뭐 좋으나 싫으나 저렇게 한 1시간 넘게 FOMC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성명서는 뭐 나오면 그냥 곧바로 읽어보면은 뭐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이번 거는 그렇지 않게 좀 예민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저도 목요일 새벽에 진짜 마음 먹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세하고 정확한 FOMC 성명서 그리고 연준 기자회견 의견을 한번 전해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틀 남았네요. 자, 다음으로 미증시 앞에서 보신 대로 상승해서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출발하면서 월요일장을 스타트 끊었는데요. 여기에는 또 이런 반가운 소식이 발판이 됐다고 하네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보시죠. 이거를 뭐 뉴욕 제조업 지수라고도 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다 붙여가지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뉴욕주에 위치한 제조업체들의 경기 판단을 서베이 형식으로, 여론조사 형식으로 조사하는 이 지수인데요. 이번에는 지표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넘버만 보시면은 지난 5월 달에 마이너스 1.43을 기록한 이후 이번 6월에 7.84를 기록해서 당초 예상치였던 0.5를 큰 폭으로 뛰어넘은 것과 동시에 지난달에 비해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죠. 이번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고용은 지지부진이고 주택은 항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뭐 기대치도 그냥 그저 그런 상태고요. 대신에 제조업 지표는요, 이번처럼 뚜렷한 지표 호조를 보기가 진짜 드물었던 데다가 보통 경제 지표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펜딩,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지연돼서 과거지사의 데이터인데, 이번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우리가 현재 보내고 있는 6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프를 보시겠는데요. 2004년부터 보시니까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뭐 깊은 눌림목이 형성된 뒤로 경기 부양 등등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대신에 이 까만 짙은 선이 0인데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좀 등락이 계속되고 좀 있었는데, 이번에 급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이게요. 지난달 마이너스를 이번에 급하게 반등을 했는데, 사실 요거를 지우개로 지워놓고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 봐도 좀 불안할 수 있잖아. 이거 이러다가 다시 꺾이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요거에 이 전시 효과도 컸고,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이게 없었을 때하고 이게 있을 때하고 봤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솔직히. 이거 이렇게 지워놓고 보면은 누가 봐도 아, 이거 다시 꺾이는 거 이상하구나 하는데, 이걸 짠 하고 보면은 야, 이제 다시 반등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뭐 이거를 착시 효과라고 할지 전시 효과라고 할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세부 항목에 보시면은요, 솔직히 신규 주문이나 뭐 운송이나 재고량이나 뭐 고용 같은 게 사실은 다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프라이스 페이드라는 거, 그러니까 결제 회전 수요 뭐 이런 게 좀 좋아져가지고 이번에 이 지표가 좋아진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딱 좋아할 만한 결과죠. 일단 이제 눈으로 보기에 헤드라인 넘버는 좋았지만 세부 항목을 보니까 고용도 그냥 적체 상태고 0.00이고요. 다른 뭐 신규 주문이나 이런 선행성 지표는 여전히 마이너스 폭이 커졌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기에는 좋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저 그런. 그래서 역시 연준 양적 완화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면 작용했지 뭐 이렇게 나쁠 이유는 없는, 이런 차원에서 시장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첫 거래일 MSCI 한국지수 마감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뭐 55선도 깨지고 여러 가지로 좀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형식적인 반등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코스피 지수 1900대 초반 내지는 1800 후반대라고 할 수 있는 56선에선 지금 멀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FOMC 전까지 외국인들의 이 스탠스는 한국 주식 싸다, 저가 매수로 들어올리자, 뭐 엔화 가치 다시 상승해서 엔고로 가니까 한국 수출주 이럴 때 비중 확대하자,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아닐 것으로 저는 오늘도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외신 포커스 앞부분에서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